네, 세월호 수습 지금 10명이 아직 우리 품으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중입니다. 근데 세월호 유족 앞에서 좀 무리한 얘기를 해서 유족들의 심기를 건드린 또 뭐 특별법도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런데 이 문제를 황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세월호 얘기하기 전에 뭐 시간이 조금 있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투표율 있잖아요. 네. 투표율이 딱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잖아요. 그 네, 6월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당초 보궐선거는 4월하고 10월에 있습니다. 두 번. 1년에 꼭 두 번씩 있고 네.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몇 번째 무슨 수요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경우는 있어서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7월 31일 뿐이니까 이번에 덥더라도 아까 우리 손 변호사 말씀대로 투표하고 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 세월호 그럼 문제로 이번 돌아갔어요. 주제로. 네. 세월호 문제로 들어서 핵심은 좀 세월호 특별법 문제 아니에요. 네. 세월호 특별법 문제인데 문제는 얼마 전이죠. 7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에 양당 원내대표 만나서 세월호 특별법을 7월 16일까지 통과시키자 얘기했어요. 지금도 국회 홈페이지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명, 15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금 세월호 관련 법안들이 한 20개가량 됩니다. 어떤 거는 뭐 대체 입법되고 막 엉켜 있는데 이런 걸 통틀어서 이런 개별 입법이 아니라 그걸 총괄할 수 있는 즉 뭐냐니까 세월호 진상을 갖다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핵심 쟁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당, 야당, 다음에 지금 보면 세월호 이 관련 시민사회단체 입장과 주장이 다 달라요.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수사권까지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즉, 네. 진상조사위원회 뭐 임의동행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수사권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지금 여당에서는 그거는 이미 법 체계를 흔드는 것 아니냐. 기소권을 네. 주는 것은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수사권 주는 것도 기존에 지금 검찰과 뭐다 기타 뭐 정 안 되면 특검을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수사권까지 주는 것도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작 자기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있는 세월호의 진정한 유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말도 못하는데 여기에 이런 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 속에서 조금 뭐랄까 표현이 적절치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 정략적 의도를 갖고 개입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만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하면 세월호의 비극을 갖다가 정치적 정략적으로 그걸 덮으려서 안 되겠지만은 무조건 이것을 갖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그건 정말 네. 그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큰 네. 반발이 부닥칠 수밖에 그와 없어요. 관련해서요,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 해가지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족들이 지금 국회 본청 앞에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 살아있는 학생들이 40바퀴를 네. 걸어와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랬는데, 그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 황 의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요 며칠 사이에 그 볼성사 나온 화면이 한번 보여졌죠. 그 세가족 세월호 가족들이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이른바 우파 네.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세월호가 무슨 자랑이냐, 니들 세월 당이냐, 무슨 나락에 죽은 것도 아닌데 뭐냐 말이야. 이런 식의 막말들을 해냈습니다. 나 정말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비통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는 데서 다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사람들에게 눈에 좀 거슬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무슨 투정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저는 막말을 해야 되는 것은 뭐 정략적 이용이라는 게 뭐 좌우파가 네.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잘못된 시선, 특별법 제정이 무슨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특례 입학시키자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책임 규명하고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고 국가 개혁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네.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유족들한테 좀 섭섭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 세월호 특별법이 보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있고 치유 문제도 있고 꽤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된 그 쟁점 법안이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이미 우리가 진상조사가 꽤 진전이 됐거든요. 이병헌 회장 쪽 그렇고 저쪽 해운조합 그렇고 선박 쪽 그렇고 그다음에 해경 그렇고 네.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해경 마지막 이제 부분 이제 건드리고 있죠. 진도 VTS 그다음에 해경 1, 2, 3정 그다음에 이제 있다가 하면 청와대 문제하고 몇 가지 있긴 하는데
꽤 진전이 왔어요. 그러면 그 이상 진상조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게 옳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그래서 그 진상조사를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네. 마지막에 진짜 그야말로 마지막에 필요한 건데 지금 일자 검찰 수사하고 국정조사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우리 법률에 특임검사도 있고 특별검사도 있고 그거 한 다음에 그때 안 되면 그때 만들어도 좋은데 왜 지금부터 이렇게 네. 그 기존의 법률 체계하고 확실하게 혼란 같고 확실하게 성과도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고 참 노심초사해요. 예. 네. 처음에 이 세월호 특별법이 그 논란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가졌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예컨대 의사자 지정을 해달라라든지 네. 이 우리 그 민법상 보상 체계를 배상 체계를 흔드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그 보상을 해달라라든지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유가족들도 아마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 짚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우리 그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수사권을 달라 기소권을 달라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이 국가 형사법 체계를 흔든다 아니다 이런 걸 넘어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 사고의 직접 그 원인에 대한 범죄자들은 전부 다 지금 구속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선박직 직원 15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더 수사할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위 그 해피아를 중심으로 한 이 커넥션을 척결할 문제는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한국선급이라든지 그 해운조합에 관해서 한국선거법 부산지검 그리고 인천지검에서 해운조합 뭐 이런 등등해서 해경은 또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수사가 단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몇 명의 검사로서 수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부산지검이나 인천지검이나 지금 목포지청에 할 것 없이 나머지 다른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갈 정도로 검찰이 여기에다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유병헌 체포를 위해서 검찰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이 중심이 된 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달라, 기소권을 달라? 위원회가 수사권을 가지는 전리가 없습니다. 예. 그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곧장 그 성과도 없는 일이 인민재판으로 가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유병헌은 못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시간이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는 건가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